굴곡적인 한파에 낮의 아침 최저기온이 무려 영하 21.1도까지 떨어졌고 광양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추워도 너무 추운 기온에 지역민들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추위에 수도관이나 보일러 동파 사고가 잇따라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재와 교통사고도 광주 전남 곳곳에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진 광주에 분양가보다 무려 8천만 원이나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민생 경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둔 선거구 문제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늘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광양의 경우 기상 관측 이래 1월 중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고 낮의 아침 최저 기온은 무려 영하 21.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내일 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밤부터 다시 눈 소식과 함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소복히 쌓인 눈은 반갑지만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는 견디기 힘듭니다. 지금 기가 찢어질 것 같은데요. 놀고 싶은데 너무 추워서 집 들어가고 싶어요. 그만 놀고 집에 가고 따뜻하고 어묵 같은 거, 그런 거, 분식 같은 거 먹고 싶어요. 해는 중천인데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는 낮의 아침 기온이 영하 21.1도로 가장 낮았는데요. 한낮 기온도 영하 4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또한 영하 13.4도, 화순 북면 영하 18.3도, 영암은 영하 17.7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무려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광양은 영하 12.7도를 기록했는데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월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광주 전남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오후 들어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는 밤부터가 다시 문제입니다. 내일 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2에서 7cm, 전남 동부 1cm 내외 적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다 일요일인 오는 29일부터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설 연휴 동안 이어진 한파로 광주 전남 지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역대급 추위로 인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주택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역대급 한파에 보일러 배관이 동파된 겁니다. 수도 배관 역시 꽁꽁 얼어붙어 주방과 화장실엔 수돗물 공급이 모두 끊겼습니다. 아이고, 보일러가 터져버려갖고 불도 못 대고 이러고 있네요. 계속 춥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추위에 수도 계량기 유리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광주시에 오늘 하루 접수된 계량기 동파 관련 피해 신고는 모두 18건. 지난달 1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급등한 수치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이제 서서히 녹인 후에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되고요. 이제 토치나 헤어드라이기 등 화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화재 발생과 계량기 파손 위험이 있고 5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고장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한파 속 오늘 목포시 오감동의 한 오피스텔 5층에서도 불이 나 입주민 한 명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주민 6명은 화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소방관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무안군 청계면의 한 주택에서도 온열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창고 한 동과 차량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이날 또 나주에서는 국도를 달리던 5톤 화물차와 9톤 화물차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지난해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졌던 광주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를 맞았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 완화마저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못하면서 급매물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대형 평형은 7억 원대 분양가보다 무려 8천만 원이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왔습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한 세대가 속출하면서 입주도 오는 4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신규 입주 물량 15,000세대가 쏟아진 광주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가격 하락기와 맞물려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물은 1년 전보다 10,000건 가까이 늘었지만 거래는 절벽 수준입니다. 정부가 대부분의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줄어든 매물은 한 달 새 5.2%에 불과합니다. 시세보다 3, 4천 낮은 금매조차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자들은 금매는 최소한 1억 이하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더 마이너스를 시켜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금매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요. 급급 금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문의를 주세요. 광주 아파트 가격 등락을 주도하는 봉선동마저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아 봉선동으로 옮기려는 실수요자들도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갭 투자를 노린 투자자들 역시 관망만 할 뿐입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움츠리고들 계셔서 봉선동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덜어는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줄었죠.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등 정부의 이딴 조치에도 이사철을 앞둔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설 연휴 지역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민생 경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선거구 문제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설 연휴 정치 이슈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오는 28일 두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이 민생을 등한시하고 대표 수호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도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지역의 민심을 반영해 민주당 광주시당도 당내 공천 문제부터 개헌까지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정치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천부터 헌법개까지 폭넓게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뜻을 좀 정확히 저희들이 헤아려야. 설 연휴를 앞두고 지도부가 대거 광주와 전남을 찾았던 국민의힘의 호남 민심 잡기 노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 만큼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 전략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지역민의 설 밥상머리 주제였습니다. 그 씨앗을 조금 더 많이 밭을 갈아서 저는 최대한 6대4는 아니더라도 7대3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의당은 양당의 강대강 대립 속에 시급한 지역의 문제와 소외된 이웃들이 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비판하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설 연휴 민심을 평가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2038 광주 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관련해 재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광역시 의회에 제출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기반조사 및 경제 파급 효과 분석 보완 보고서를 보면 1차 조사에서는 91.7%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이번 2차 조사에서는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71.8%를 기록했습니다. 인지도도 1차 조사에서는 61.3%가 안다고 답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2.0%에 그쳤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내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를 위한 시민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호남과 윤석열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다음 주 전남을 방문합니다. 조 의원은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무소속 시장 군수가 있는 전남 지역 순천과 광양, 목포와 영광 등을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을 살피고 자치단체장들과 예산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0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호남 무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오찬 간담회를 마련하고 호남에 129억 원의 특별 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정부와 호남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 전국유족총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인정했지만 위원회가 비상임으로 운영되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1년 기간으로 마감된 여순 사건 피해 접수 건수는 여수 2,063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619건으로 희생자 추정 2만여 명의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킹그룹이 우리나라 학술기관 홈페이지를 잇따라 해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리나라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던 중국 해킹그룹이 우리말 학회와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 등 12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혐한 성향의 해킹그룹 샤오칭은 이달 초부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킹과 데이터 유출 공격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설 연휴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현장에 있던 소방관이 살려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순천시 가곡동의 한 대중 목욕탕 온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살 차모 씨를 현장에 있던 여수소방서 주영찬 생활구조구급팀장이 목격 즉시 기도 속 이물질을 제거한 뒤 전신 마사지 등을 시행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돌아온 차 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트에서 소형 가전제품을 훔쳐 중고장터에 내다판 절도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대전, 전북, 전남 등 전국 각지의 대형마트에서 23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의 소형 가전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절도가 용이한 값비싼 소형 가전제품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물건은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의 지난해 농어업인 면세유 구입 지원액이 타 시도보다 2.5배나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16만 명과 어업인 3만 명 등 19만 명에게 면세유 구입을 지원한 액수가 875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액은 도비 280억 원, 국비 173억 원, 시 군비 422억 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2.5배나 많은 예산을 할애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 브런치 콘서트가 다채롭고 알찬 구성으로 광주 시민을 찾아갑니다. 브런치 콘서트는 다음 달 22일 지휘자 이택주가 이끄는 KT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해설로 꾸며진 새해를 시작하는 클래식으로 올해 공연에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회 늘어난 11회 공연을 선보일 예정으로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ACC 예술극장 2에서 광주 시민들을 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라남도가 남도 의병 관련 유물을 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의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1555년 을묘 외변부터 1919년 이전까지의 사진과 무기류, 의복 등 모든 의병 관련 유물을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구입합니다. 유물 선별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 여부가 확정될 예정인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유물은 사들이지 않습니다.